안녕하세요. 성남부동산 TV입니다. 제가 성남시 구도심으로 사무실을 이전 준비하느라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성남시 구도심 내 개발구역 각각에 대해 입지 분석부터 투자성 분석까지 개발구역 각각이 어느 정도의 투자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남 개발구역을 보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 2구역의 입지 분석부터 투자성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원 2구역 투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원 2구역 투자 분석. 첫 번째로는 사업 개요, 두 번째 입지 분석, 세 번째 투자성 분석, 그리고 끝으로 수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구도심 내 개발 구역들에 대해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지난해 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9월에 하늘채 랜더스원, 11월에 금빛 그랑메종이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흥 2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인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3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산성역에 바로 접하고 있는 산성구역과 신흥역에 바로 접해 있는 도안중 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올해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가 오늘 살펴볼 상대원 2구역이고요. 상대원 2구역은 올 11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예정이고 내년 초에 이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태평 3구역과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그리고 상대원 3구역은 2030 성남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끝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재건축 예정구역입니다. 상대원 2구역의 사업 개요를 보면 2014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에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현재는 관리처분 승인을 인가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입주는 202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5,090세대이고 조합원 2,388명, 일반 분양 2,082세대, 임대아파트 620세대, 총 동수는 45개 동, 시공사는 대림건설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이주비는 평가금액의 50%이고요.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130.33%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어서 평형별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16평형과 20평형은 임대아파트 620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분양으로서 576세대이고 24평형은 조합원 363세대, 일반 분양 1440세대, 역시나 일반 분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30평형 이상부터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성남 재개발 구역에서는 중대형 평형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상대원 2구역은 424세대가 중대형 평형으로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지 분석을 보겠는데요. 상대원 2구역은 단대 오거리역에서 남측으로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성남 1호선과 유래신사선의 연장선인 3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지하철의 불편함을 상당히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원 2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1만 세대의 상대원 3구역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두 구역만으로도 15,000세대라고 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상대원 2구역은 단지 내에 대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품화 단지이며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도보로 10분에서 20분의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 2구역은 대원공원과 해오름공원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요. 단지 앞은 이렇게 도로가 나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 즉 수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만 현대에서는 도로가 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원 2구역은 두 개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지 앞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배산 임수와 같은 풍수지리적인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넓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낡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합원이 종전의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요. 이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주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됩니다. 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분양가가 정해지고 이 분양가 중에서 권리가액,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으로부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인 이 권리가액을 분양가에서 빼어주면 결국은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됩니다. 예컨대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5억이라고 하고 종전주택의 평가 금액이 3억인 경우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30.33%이므로 권리가액은 130%라면 대략적으로 3억 9천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3억 9천이고 분양가가 5억이므로 5억에서 3억 9천을 빼주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 금액은 1억 1천이 됩니다. 결국 조합원은 기존 주택으로부터 1억 1천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 자산 대비해서 종후 자산에서 건축비를 뺀 것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을 높인다든가 조합원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 가능하므로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원 2구역 조합원의 평형별 분양가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5구 타입의 경우에가 4억 5천 6천, 74 타입이 5억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34평형이 5억 5천, 5억 6천. 반면에 일반 분양 예정가는 25평형이 5억 9천 정도. 그 다음에 30평형인 74가 6억 8천, 6억 9천. 그 다음에 84 타입이 7억 3천, 4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원 2구역의 비례율은 현재 말씀드렸던 130.33%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자료는요, 관리처분 내역서인데요. 제목은 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가액 및 부담금 추산액 통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 가격 보시면 여기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과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누어서 감정 평가를 하고요. 이 합산한 것이 종전 주택의 평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정 비례율, 이건 예정 자료이긴 한데요. 추정 비례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가격이 권리가액이고 여기 권리가액이죠. 그래서 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이 나온다. 아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형별 예상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나의 추정 부담금을 요 권리가액 대비해서 이렇게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떤 비례율을 거쳐서 권리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나와 있는 자료가 이 관리처분 내역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수 분석으로 상대원 2구역 현재 매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59 타입, 그러니까 25평형을 분양 신청한 물건의 경우 매매가가 현재 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뭐 대지 면적, 평가 금액, 권리가액,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정 분양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7억 5천에 매입하고 권리가액이 3억 7,700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4억 5,800.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액분이 결국은 8,80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상대원 2구역에 매매가가 7억 5천에 물건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이 8,800이 더 있으니까 향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전체 들어가는 총 비용은 8억 3,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 타입 배정받는 물건의 같은 경우는 현재 7억 8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쭉 거쳐다 보면 추가 부담금이 1억 1,200 정도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총 들어가는 비용은 8억 9,200입니다. 끝으로 84 타입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8억 8천, 여기에 추가 부담금이 한 2억 200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 부담하는 비용은 10억 8,2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입주하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가 59 타입이 11억에서 11억 5천, 74 타입이 13억, 84 타입이 14억에서 14억 5천, 하늘채 랜더스원이 59 타입이 10억에서 11억, 74 타입이 12억에서 13억, 84 타입이 13억 5천, 그리고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금빛 그랑 매종은 59 타입이 9억 5천에서 10억, 74 타입이 11억에서 12억, 84 타입은 13억입니다. 그럼 이것을 상대원 2구역 아까 봤던 매물과 확인해 보면, 비교해 보면 59 타입이 8억 3,200, 74 타입이 8억 9,200, 84 타입이 10억 8,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빛 그랑 매종, 하늘채, 산성역 포레스티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원 2구역은 25평형이 한 1억 2천에서 3억 2천, 74 타입이 2억에서 4억, 84 타입이 2억 2천에서 3억 정도 더 저렴한 것이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원 2구역이 대략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의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비교했던 요 단지들이 상대원 2구역보다는 입지적으로 조금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상대원 2구역도 좀 더 나중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입지적인 부분은 많이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빛 그랑 매종을 13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상대원 1구역을 11억에 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 상대원 2구역이 지어지는 시점이라든가 상대원 3구역이 지어졌을 때 3구역, 2구역이 같은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이 금빛 그랑 매종과 상대원 2구역이 매매 가격 차이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원 2구역은 상대원 금빛 그랑 매종 대비해서는 2억 정도의 내재 가치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빛 그랑 매종을 13억에 샀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2억이 빠져서 11억이 된 경우에는 2억을 그냥 손해보는 거죠. 반면에 상대원 2구역은 내가 11억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억이 될 수 있는 물건을 11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원 2구역은 결국 내가 11억에 샀기 때문에 그냥 11억에서 거의 손실 보지 않는 거죠. 반면에 금빛 그랑 매종의 가격이 2억이 더 올라서 15억이라고 됐을 때에는 당연히 상대원 2구역 물건도 그만큼의 가격을 프리미엄을 더 형성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원 2구역은 현재 요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2억 내외 정도가 내재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상대원 2구역 수합 분석을 보면 강점은 5090세대 대단지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괜찮은 사업성, 관리 처분 단계로서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요. 민간 개발로 인한 중대형 평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약점은 성남 구도심 특성상 구릉지에 있고요.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기회 요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위례 3동선 및 성남 1호선 개통 시에는 현재의 불편한 교통이 상당히 개선될 수 여지가 있고요. 또한 상대원 3구역 사업 완료 시에는 15,000세대라는 신도시급 대단지가 형성돼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전매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자들 경우에도 전매 제한은 분양 계약일로부터죠.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위험 요인을 보면 구시가지 특성상 기반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좋은 학군을 형성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상대원 2구역 입지 분석부터 투자성 분석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